이러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뒷부분 여기도 고치고 요것도 고쳐가지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이 처리 지침까지 이거를 1차 때 다 보고 들어갈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찍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 이제 와서 푸는 거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새로운 이사 등의 취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한, 네, 등기를 할 때까지 종전 이사 등의 퇴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종전 이사 등의 퇴임 등기를 하려면 그 이사 수를 정관에 있는 이사 수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퇴임 등기만 덜렁 할 수 없고, 이 사람을 이어서 이제 그 새로운 이사가 취임을 하면 그 취임 등기를 할 때 그때 퇴임 등기도 같이 한다고 막 그런 거 배웠었죠. 그 내용입니다. 예, 채무자 회생 파산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 공통 일반 원리죠. 상업등기 총칙과 같은 내용인 거죠. 네, 그거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였고, 보전관리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네, 이런 경우에 등기는 기타 상한에 등기해야 된다. 기타 상한에 등기해야 되는지 뭐 이게 알게 뭐예요, 그쵸? 네, 지침 5조 1항 내용입니다. 네, 이 지침을 이제 봐야 되는 적이었고, 준비하실 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합격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거 뭐 이렇게 1차부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해야 돼요. 네. 다 수험생 때 많이 공부를 해 놓으면, 네, 실무 나가서 편하죠. 네, 수험생 때 공부를 안 해 놓으면 실무 나가서 힘듭니다. 기타 사항에 등기하여야 한다. 지침 내용에서 맞는 거고,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본점 이전의 등기는, 네, 그냥 이사가 하면 되죠.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파산 관제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점 이전 이런 거는 파산이랑 관계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회사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회사의 대표자가 하면 됩니다. 무조건, 네, 파산 관제인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건 상업 선례이기도 하고, 네, 비재산적 활동 범위, 예, 그러니까 파산과 직접 관련 없는 청산 절차, 뭐 파산 이거와 관련 없는 거라면은 그런 여전히 법인에게 있다. 예, 그러니까 대표자가 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뭐 파산 관제인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38번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절차 및 그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네, 주식회사의 상업등기 중에서도 상법 중에서도, 예, 5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주식회사죠. 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주를 발행하는 당의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신주 인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 인수를 하지 않아서, 네, 신주는 원래 주주들에게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비율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 주주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신주를 발행해 버리면 이 주주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주식 비율이 낮아지죠. 네, 새로운 신주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을 할 거면은 그 기존 주주들의 그 주식 비율이 그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 변경이 없도록 기존 주주들한테 그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 비율의 그 비례 배분해가지고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먼저 주도록 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인수를 안 할 수도 있죠. 아, 뭐 나는 더 이상 관심 없고 더 이상 투자할 마음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붕 뜨는 그 주식들을 실권주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이제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권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 배분해서 팔아야겠죠. 이 주식을. 예, 회사가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이렇게 발행한 거는 여기에 따라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렇게 배정한 경우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지 통는 공고로 이렇게 한 걸 선보일 것은 아니라고, 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는 상업등기 규칙 133조에 되어 있고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당연히 이 등기사항도 법정 등기사항으로 법에 정해진 것만 등기하듯이 첨부해야 되는 정보들도 여기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2번은 따로 뭐 가져온 건 없네요. 1번, 2번은 맞는 거고, 그다음 죽음의 납입을 상계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여기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예, 그래서 죽음의 납입을 상계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져간 사람이 그 주식 대금을 회사에다가 내놓아야 되는데 그 주식 대금을 내놓아야 될 그 사람이 주식을 가져간 사람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채권자인 거죠. 네, 회사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어차피 내가 그거 죽음 납입해야 되는 거 내가 니네 회사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받을 돈 있잖아. 그럼 그걸로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퉁치는 상계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도 주금 납입해도 된다. 반드시 현찰로 그 회사에다가 입금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맞는 내용이고, 다만 상계는 주금 납입 체부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일부나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일부에 대해서만 내가 주금 납입해야 될 거는 1억인데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 건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5천만 원만 상계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주금 납입 실제로 현금 회사에다 입금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상계도 가능하다. 주금 납입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가 이렇게 따로 있고, 이 예규에 보면은 4조에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요. 일부에 대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하도록. 근데 지금 전부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죠. 틀렸고, 4번, 5번은 다 상업선례입니다. 상업선례고,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이렇게 배정하면 변경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회 이사록만 이렇게 첨부를 하면 되고, 그 신주구의 이수권을 포기했다는 그것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법정으로 규칙 133조에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신주의 인수권 포기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상업선례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신주 발행 시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 출자 간에 작성된 현물 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 또 주식의 인수를 증명한 서면에 해당한다. 여기 지금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맨 첫 번째로 이렇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첨부해야 되는 서면이 맞아요. 여기 위하고는 다르죠. 신주 인수권 포기서와는 다르죠. 근데 현물 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한 서면, 보통 계약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상업선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여기 1호 서면에 해당해가지고 이거는 첨부해야 되는 서면에 해당하고, 그래서 맞는 거고. 3번이 틀렸네요. 다음 39번 유한회사 옳지 않은 거.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의 공고 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회사가 공고 방법을 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회사가 공고 방법을 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없어요. 등기하는 거는 법정 등기상 법으로 등기할 수 있게끔 그 법정 되어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고 방법을 두었다고 해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여기 앞에까지는 맞는데 여기 뒷부분이 틀렸어요. 회사가 공고 방법을 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없다. 이거를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유한 책임회사로 바꾸면 됩니다.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똑같이 공고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방법을 두었으면은, 정관에 두었으면은 그때는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한 책임 회사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 뒷부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공고 방법이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그 공고 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와 이제 그 같은 계열인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고 방법을 만약 정관에 두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니까 둘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다르고 유한책임회사가 다르고 유한회사가 다르다. 셋이 다 다르다. 유한회사도 똑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유한회사는 거기다 플러스 상대적 기재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공고 방법을 두었다고 해도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딱 틀렸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 찾아내면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이에 경계에 있는 유한책임회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그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장점들만 취합해가지고 약간 그 깍두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생긴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와 그 주식회사와의 공통점들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고 방법은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셋이 다 정확하게 다 다른 거를 이렇게 문제로 냈네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뭐 맞출 수 있는데, 아니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공고를 어떻게 할 건지 일간신문에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뭐 서울에서 발행되는 뭐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그 정관의 작성사항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런 회사가